이틀 뒤에 한덕수 탄핵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대0 기각이다, 아니다, 인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완전히 색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한다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다른 분석해 드릴까 합니다. 김종대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한덕수가 이제 탄핵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느낌은 확실히 오시죠? 아, 그럼요. 이거는 뭐 선입 선출 원칙에도 어긋나고 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데 이제 중간에 한덕수를 끼워 넣은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윤석열 선고가 다음 주에도 지금 될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니까 그걸 일단 한덕수를 일단 선고해가지고 그때 밥값이라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냐, 온갖 억측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먼저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국힘에서 원래 이제 한덕수 먼저 하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의견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윤석열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각이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이렇게 지금 전망하는데 이건 일단 좀 치우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좀 쳐다보면 왜 한덕수를 이렇게 먼저 선고를 해야 하느냐. 자, 이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제가 헌법학자들을 통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만약에 윤석열을 먼저 탄핵 선고를 하고 파면을 시켰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 뒤에 한덕수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루어져서 인용이 되면 그만인데 기각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문제는 이제 윤석열은 완전히 파면돼서 파면이 자연이고 되었다, 예. 최상목이 대통령 대행인데 예. 그 전에 윤석열이 임명하고 떠난 한덕수가 죽었던 한덕수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이렇게 됐을 때 최대행 입장에서는 한덕수는 이제 파면된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총리 자격이 있느냐, 총리로 복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일단은 뭐 문제 제기하고 시비를 걸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제가 보기에 최성목을 가스라이팅 한 것 같습니다. 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연일 마은혁 임명 안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완전히 윤석열 쪽에 호위무사가 됐어요. 네. 그런데 한덕수가 굳이 복귀할 필요가 있겠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법리가 또 등장하는 거 아닐까.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어떻게 취재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헌법학자 두 분을 통해서 이제 이 내용을 깊이 알고 있는 또 저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정에 비교적 정통한 분을 통해서 이제 들어보면 불가피하게 한덕수를 땡겨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윤석열이 파면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직무 정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 파면이고 완전 파면이 자격이 대통령이 없어져 없어졌죠. 버렸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최상목이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 심판을 해서 기각을 하고 한덕수가 돌아왔을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만약 헌법재판관 8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다른 논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냐 이걸로 쌈이 붙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막 논란이 되면 그건 끔찍한 혼란이지. 그러니까 대선을 치를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지금은 당연히 다수는 당연히 한덕수가 기각이 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최상목이 있다 하더라도 복귀를 하지만 만약 최상목이 그걸 거부하는 상황이거나 야 이거 그럼 뭐야?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쪽에서 대선판을 완전히 흔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다는 압도적 다수 헌법재판관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문제 제기했으면 결국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러니까 인용이든 이제 이해가 기각이든. 가네요. 예, 이제 이해가 가네. 이게 색다른 시각이고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취재 내용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이어서 자 그러면 한덕수를 먼저 당겨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이
과연 윤석열의 파면과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지금 말씀대로라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한덕수를 당겨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어제 민주당의 내란 특위위원들, 법사위원들이 다 모였나 봐요. 네. 그런데 한덕수를 주초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 모였는데 너무 중구난방이라 가지고 민주당의 특위위원들조차도 누구 하나 정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매불쇼 나갔는데 김기표 의원이 나왔는데, 근데 그분 참 좋아하거든. 그런데도 오늘 얘기는 내가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야. 정리를 못하더라고. 정리를. 그래서 오늘 김정대 의원하고 저희들이 시청자 앞에서 그러니까. 스피치를 통해서 제가 헌법학자들을 만나봤을 때 그런데 전화 통화를-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어제 특위위원들이 만났을 때 이런 분석은 없었거든. 네. 없었는데 오늘 김기표 의원이 왜 2%에 나왔는가가 헷갈릴 정도예요. 그 정도로 약간 헤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난해한 논리거든.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이런 논리가 있어가지고 이후에 전국 안정을 받다. 이걸 보고서 땡겨서 순서를 뒤집었다. 이렇다면 이거는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8인 재판관들이 논쟁하는 내용을 다 추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추론이란 게 우리 부스러기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도 어떻게 읽어내는 것이 결국 이제 평론가들이 할 일인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적 취재하면서 어저께 제가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이것을 읽어야 하느냐. 이것은 또 민주당 쪽이든 야당 쪽에서 뭐 묻지도 않았지만 제가 얘기는 하지 않고요.